틱소가 PRX에 이어서 다이버 시계도 36mm의 좀 더 작은 사이즈로 선보입니다. 이번 출시는 사이즈부터 색상과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8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던 알록달록한 쿼츠 다이버 시계들을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물론 시스타 1036mm는 2022년에 나오는 시계답게 예전의 시계들보다 스펙도 높고 만듦새도 훨씬 진지합니다. 사이즈는 작아졌지만은 300m의 방수 성능을 구현했다고 자랑하고 있고요. 다이버 시계다운 스크루다운 크라운과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다가는 양면 무반사 처리를 했고요. 야광 성능까지 꽤 신경을 썼습니다. 연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당히 정확한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고요. 심지어 브레이슬릿에다가도 든든하게 생긴 밀드 클래스프를 붙여준 데다가 시계줄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퀵 릴리즈 바를 달아놓는 배려도 해줬습니다. 물론 베젤의 소재가 세라믹이 아니라 미네랄 글래스인 것, 그리고 베젤에 야광이 생략된 건 가격대가 더 높은 기존의 시스타 1000 시리즈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테일가 50만원 정도의 시계를 이렇게 호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는 좀 무섭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시스타 시리즈에서 가장 강력한 스펙을 자랑하는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도 새로운 색상과 스트랩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ISO 6425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가격대에서는 아주 드문 전문가를 위한 600m 다이버 시계인데요. 이 모델은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파워매틱 80 무브먼트를 통해서 구동되는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시스타 1036mm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시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계들은 오는 6월 8일 오후 9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유일의 시계 전문 프로그램 워치 인사이드를 통해서 특별한 혜택과 함께 공개가 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평소에 틱소에 대해서 혹은 시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점을 예고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타 1036mm는 색상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가장 무난하게 많이 고르실 걸로 예상되는 건 블루입니다. 옷을 같이 맞추기가 어렵지 않아 보여서인데요. 뭔가 80년대스러운 레트로 바이브를 많이 갖고 있고 수영장 파티나 바닷가에서 힘을 발휘할 걸로 보이는 건 검은 다이얼에 골드 PVD 코팅이 들어간 이 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께 가장 인기를 끌 것 같은 화이트 다이얼 버전도 있는데 이건 저희 채널의 노생활님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메탈 줄에 매칭해도 예쁘지만은 화이트 실리콘 스트랩에 매칭해봐도 또 아주 예쁜 시계 같습니다. 시스타 1036mm의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1.8mm입니다. 쿼츠 무브먼트의 이점을 살려서 두께도 9.8mm로 얇고요. 무게는 브레이슬릿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114g이 나옵니다만은 아마 손목이 가는 분들이 많이 이 시계를 사실 것 같아서 손목 둘레에 맞게 줄이고 나면은 대부분 100g 이하로 무게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러그의 폭은 18mm이고요. 브레이슬릿은 18mm에서 16mm까지 줄어듭니다. 케이스의 정면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 측면 부분이 상당히 굵은 선에 브러쉬가 가해져 있습니다. 베젤에는 선명한 코인 엣지가 둘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크라운 가드에 묻혀있는 크라운에도 비슷한 기조의 코인 엣지가 둘러져 있습니다. 크라운 정면에는 틱소의 이니셜도 깨알같이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슬릿은 가운데 부분은 폴리시, 가장자리 부분은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의 사용감은 제 기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분명한 120클릭이 들어가 있고요. 유격이나 백플레이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좀 더 묵직한 텐션까지 있었으면 가격 태그를 다시 봤을 것 같아요. 미네랄 글래스 인서트는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마커들이 유리를 통해 보이는 다른 무언가에 인쇄가 된 게 아니라 글래스 바로 아래에 직접 인쇄되거나 부착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글자 자체가 훨씬 선명하게 느껴지고요. 다만 은박 내지 금박의 마커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검게 보이는 구간이 있다는 건 가독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면으로 무반사 처리된 깨끗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아래로 거울 같은 표면을 가진 매끈한 글로시 다이얼에다가 잘 폴리시된 아플리케 인덱스를 균형감 있게 올려놨습니다. 펜슬 모양의 시분침도 밋밋하게 끝내지 않고 입체감 있게 가운데를 접어놓은 게 인상적입니다. 초침은 깨알같이 틱소의 이니셜인 T 카운터 밸런스를 달고 있고요. 날짜 창에까지 금속 테두리를 둘러준 디테일도 시계가 가격대보다 비싸 보이게끔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시 방향의 회사 이름은 많이 보던 스타일인데 모델 이름은 독특한 느낌의 글씨체로 또 프린트를 했습니다. 야광 성능은 기대 이상입니다. 제작비를 아끼려는 흔적이 느껴지지 않고 야광도료를 듬뿍 써준 것 같아요. 게다가 멋진 민트색
야광입니다. F05.412 쿼츠 무브먼트는 연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안에 들어올 정도로 높은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배터리 수명도 5년 정도로 꽤 길고요. 아주 실용적이고 정확한 무브먼트이지만은 딱 하나만 기대치를 낮춰드리자면은 눈금의 초침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백은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타의 S를 해마로 표현해 놓은 게 재밌네요. 브레이슬릿은 의외로 기존의 시스타 시리즈에 비해서 다운그레이드된 느낌은 없습니다. 푸시핀 방식으로 길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클래스프에는 3칸 정도의 미세 조정 구멍이 있습니다. 푸시 버튼으로 여닫을 수 있는 편리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클래스프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이 살짝 덜 만든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절대 불평할 수 없는 퀄리티입니다. 시스타 1036mm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셨을 출시일 텐데요. 정말 기대대로 스펙이면 스펙, 디자인이면 디자인, 실망시키지 않는 신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50만원대 리테일가의 시계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시계들은 어떻게 할지 또 기대가 되면서 또 우려도 되는 그런 시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은 ISO 6425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전문가용 다이버 시계입니다. ISO 6425는 일반적인 방수 시계의 표준인 ISO 22810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방수 테스트 방법만 봐도 ISO 22810은 표시수한 만큼의 압력을 가해서 물 안에서 10분 동안만 버티는 테스트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ISO 6425에서는 표시수압의 125%에 달하는 압력을 2시간 동안 버티는 테스트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SO 6425는 단순히 방수 테스트만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계의 항자성과 내충격 기능도 함께 검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ISO 6425 표준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시계를 만드는 데에는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더 많은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이 감탄스러운 건 그 엄격한 기준 아래에서도 600m라는 경이적인 방수 성능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헬륨 배출 밸브를 장착하고 있고 포화 잠수를 위한 시계로서 추가적인 테스트도 거친 시계라는 점을 알고 나면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의 케이스의 직경은 46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1.4mm입니다. 16.2mm의 두께를 갖고 있고 무게는 직물 스트랩에 장착했을 때 147.3g, 러버 스트랩에 장착했을 때 136.8g이 나옵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의 폭은 22mm입니다. 이 시계의 사이즈를 작다고 말하거나 작게 보인다고 포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시원하게 읽을 수 있는 전문 잠수 장비로 기획된 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디자인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러그 길이가 다이얼 직경에 비해서 짧은 편이어서 그렇게 위아래로 긴 시계는 아니긴 하고요. 검은색의 PVD 케이스가 그래도 수축색이기 때문에 조금은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케이스의 전면부는 폴리시를 해서 유광의 세라믹 베젤과 화려한 다이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측면부는 사틴 브러쉬 위주로 피니시를 해서 투르아치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여기서 또 가운데 부분을 살짝 들어가게 만들고 또 폴리시를 가해서 케이스의 디테일이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시계가 잘 만든 시계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는 곳이 베젤인데요. 스프링을 정말 좋은 걸 쓰는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베젤의 클릭음이 상당히 묵직해서 조작감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깊은 검은색의 유광 세라믹 베젤 인서트 안에다가 마커들을 음각으로 새기고 그 안에 페인트로 채워서 선명한 가독성을 보장합니다. 크라운 가드의 보호를 받고 있는 8.3mm의 오버사이즈 용두도 베젤과 비슷한 느낌의 홈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그립을 보장하고 있고요. 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작감도 시원시원합니다. 살짝 돔이 들어간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 유리도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왜곡 없이 선명하게 다이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확실히 더 고스펙의 시계이니만큼 다이얼도 더 흥미로워졌는데요. 잘 폴리시된 아플리케 인덱스와 가운데를 접어놓은 시분침은 앞서도 본 것이지만은 거기에 솟아오른 챕터링까지 더해져서 다이얼이 훨씬 더 입체감 있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시 방향의 날짜창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간 기분이 들고요. 다이얼은 한 가지 색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웨이브 패턴의 엔그레이빙을 거기다 얹은 다음에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가운데 부분이 밝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색상이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입고 있습니다. 뭔가 다이얼만 봐도 심해의 신비함이 담겨있는 오묘한 느낌이 듭니다.
불을 꺼보시면은 야광은 ISO 6425 규정에 따라서 베젤과 시분 초침, 인덱스에 골고루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민트색 야광에다가 성능, 밝기와 지속력이 아주 좋습니다. 무브먼트가 아주 특별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준 건 좋은 배려입니다.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을 달하는 기존의 파워매틱 8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활용하면서 밸런스 스프링을 한층 더 개선한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티타늄 합금 기반의 신소재 니바크론 헤어 스프링을 채택한 파워매틱 80.111이 이 시기에 엔진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데님을 연상시키는 직물 스트랩은 좀 더 가볍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시스타 2000을 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윗부분은 직물이지만은 아랫부분은 러버로 되어 있어서 땀에 대한 저항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스트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퀵 릴리즈 바가 달려 있어서 쉽게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러버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밑부분과 아예 일체형으로 제작된 게 인상적인데요. 가볍고 얇아서 착용감이 특히 좋습니다. 손목의 밀착감이 좋아서 메탈 브레이슬릿이 무겁고 덜렁거려서 싫으셨던 분들께 어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스트랩은 퀵 릴리즈 레버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의 스펙이나 만듦새가 좋다는 거는 이미 이전의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문 잠수 장비는 커야 하는 면도 있으니까 큰 시계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은 도전해볼만 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